지금 이거 뭔 소리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가짜뉴스일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맞나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막 가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비상계엄이란 게 그런데 선포하는 게 아니죠.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운운하고 입에 올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나요? 제가 단언하건데 이 뉴스는 가짜 뉴스일 거고요. 저는 뭐 방송하고 있으니까 뭐 들은 거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더해서 이런 뭐 폭압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저는 많지만 틀린 정책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의료 정책에 적어도 10년 대개는 완전히 말아먹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100년 대개도 들어먹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만일에 정말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슨 이유로?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했다면 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요. 하지도 않았는데 뭐 비상계엄 운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제정신이 아닙니다. 북한에 무슨 심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비상계엄은 명백한 사행이 있어야 되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가 아마 업무가 정지될 겁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명백한 뚜렷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만일의 사실이라면 탄핵감입니다. 비상계엄은 무슨 얘기냐면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회의 모든 그 기능이 박탈됩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계엄사령관은 여러분 옛날에 보셨을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나왔던 겁니다. 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이유, 그러니까 북한에 심대한 뭐 핵의 위협이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네. 국가 전복 세력이 있다고요? 그걸 왜 비상계엄을 동원합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요? 봅시다. 뭐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정치라는 게 옳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뭐 정말로 했다 그러면 뭐 제가 볼 땐 제정신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가 주적이라고요? 막 가자는 얘기네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국가 전복 세력이 있으면 검찰과 경찰권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척결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니죠.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저는 뭐 본인이 가진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자, 뭐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 논평은 하나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언을 올렸으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네. 지금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일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급박하고 다수 검사가 탄핵되는 등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아이돌봄 지분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가스 개발 4조 1,000억 삭감, 군초급 간부 봉급 인상 수당 삭감, 군초급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히려 정쟁 수행을 위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면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입니다. 이건가요? 이게 전부 다인가? 결론, 그러니까 국회를 지금 이제 민주당을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위수령을 발동하면요, 국회가 해산되지 않아요. 국회 권한을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계엄이라야 국회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저도 한때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 7시간짜리긴 하지만 공동선대위원장도 했던 사람이고 이 정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틀린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회가 계엄이 선포가 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산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해산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글쎄요. 선거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권한의 행사를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고요. 어느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의 한 수이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밤은 모르겠고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의 집회가 있을 때 과연 군인들이 나와서 계엄에서는 경찰권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정지될 거예요.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될 거고 그 계엄사령관이 치안과 모든 것을 다 이제 장악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계엄령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법권, 경찰권 이런 것들이 다 군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지명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한들 예를 들어 내일 광화문에 어떤 시민들의 집회가 일어날 때 군인들이 동원해서 과연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계엄 선포했다고 군인들이 나와서 물론 군인들은 나오겠죠. 그 군인들이 나와서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끔한 총을 들고 시위가 불법이니 계엄령 위반이니 잡아가겠다 그럴 군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군인이? 계엄사령관이 계엄령을 선포에 따라서 국회에 차끔한 군인들이 가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때 그리고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 때 그 총칼을 과연 일반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거를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사태, 지금까지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자기 반성이 필요할 시기에 자기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는 그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볼 때 했던 얘기입니다. 영원히 대통령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을 등에 칼 꼽는 야비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돌아서면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뒤에 있다.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임기 시작하고
1년 지나면서부터 재보궐이라는 평가를 통할 거고 2년 뒤에 올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어요. 이런 중차대한 걸 앞두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의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을 등에 칼을 꼽아 내쫓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권한이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본인이 하는 모든 권한은 권한이고 국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된 거다라는 논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설사 계엄령이 되고 어떻게 해서 잘 됐다고 쳐요. 본인이 뜻하는 대로 국회도 해산하고 뭐 다 했다고 쳐요. 지금 현재 무슨 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군사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뜻대로 다 됐다고 해요.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르죠. 제가 이제 계엄령 하에 이 방송을 했으니 제가 문제가 되면 계엄령 위반으로 계엄 허가문 위반으로 뭐 제가 또 어쩌면 군사재판에 써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60세 나이에 참 해괴망측한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런 걸 자문한 사람이 있다면 말렸어야 되고 자문을 받았을 때 이걸 만일에 하라고 누가 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어도 안 될 일이고 했어도 안 될 일입니다. 어찌됐든 헌정은 또 중단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가롭게 피부과 상담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상담 시간이었으니까 상담을 했고요. 계엄을 입에 올렸을 때 올린 사람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계엄을 발표한 사람은 더더욱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이런 식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방송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가 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내일 새벽에 국회에서 조차 모임이 있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유튜브에서 했던 모든 방송은 기록에 다 남아있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발언에 대한 것도 저 역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계엄 법정에 서겠네요. 계엄 포고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래 계엄이 되면 모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유튜브가 글쎄요, 그 구닥다리 계엄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세상이 됐습니다. 헌정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중단이 되네요. 네, 불행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고요. 주무세요. 네, 큰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뭐 핵의 이동이라든지 북한 내부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니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한심합니다. 네. 그냥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안녕히 주무세요 그랬는데 맥주 한잔하고 주무시죠.